속이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지혜. 정약용의 통찰과 심리학.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겉으론 친절하지만 뒤로는 교묘하게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 말은 번듯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사람. 이들이 왜 우리를 가장 크게 상처 주는지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읽고 나를 지키는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숨기지 못한다. 정약용 선생은 더 깊이 보았습니다.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자는 큰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잠시 후 우리는 다산 선생의 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겪고 믿음과 배신을 모두 겪은 한 사람이 들려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누가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인지, 누가 조용히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짓과 배신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지혜, 다산 정약용 선생의 통찰이 담긴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 나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는 일을 하였다. 벼슬길에서도 그랬고 글을 읽고 쓰는 자리에서도 그랬다. 사람마다 얼굴은 달랐으나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사정과 두려움을 안고 산다. 어떤 이는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고 어떤 이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다.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으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말해주었다. 나는 젊은 날에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는 편이었다. 칭찬하는 말은 마음에 담아두었고 나를 따르는 듯한 태도에는 쉽게 마음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깨닫게 되었다. 사람을 말로 보지 말고 반복되는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거짓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진실을 지켜온 날들은 오랜 자취를 남긴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그가 오래 지켜온 버릇을 보려 하였다. 한 번의 실수보다 비슷한 실수가 자주 되풀이되는지 살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자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자기만을 챙기는 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덜 믿으려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믿으려 하였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믿으려 한 것이다. 세상에는 화려한 말과 그럴듯한 태도로 사람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서둘러 판단하지 않으려 하였다. 오랜 시간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진짜 마음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나는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웠다. 2부 교묘히 자기만 챙기는 사람의 마음. 나는 사람들 사이를 오래 드나들며 늘 비슷한 유형의 이들을 만나곤 하였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말이 입에 익었으나 막상 중요한 일을 앞에 두면 자기의 이익을 가장 먼저 저울질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욕심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거칠게 무엇을 빼앗지도 않았다. 다만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를 먼저 찾아 앉았고 위험과 책임이 따를 만한 자리는 슬그머니 피해갔다. 나는 이런 태도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생각하였다. 사람의 본심은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드러난다고. 교묘히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여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저 나를 지켰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피한 자리를 누군가는 떠맡게 되고 그가 챙긴 이익만큼 누군가는 조용히 손해를 본다.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경계를 함께 느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지금 챙긴 작은 이익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경계한 것은 그가 내 곁에 있을 때 언제든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몫을 챙기려 한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나는 이렇게 여겼다. 나의 이익이 다른 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면 그 이익은 오래 지닐수록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사람은 자기가 얻은 것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눈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얻었는가 보다 얼마나 나누려 하는가를 살피게 되었다. 도움받을 때는 기쁘게 받고 돌려줄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이와는 오래 함께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작은 이익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결국 큰 관계를 잃게 된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나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다. 미워서가 아니라 나 또한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3부. 배신은 천천히 다가온다. 나는 배신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으려 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고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분명히 배신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배신은 갑자기 칼날처럼 내리꽂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주 느리게 긴 세월을 두드리며 다가온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작은 모습,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만 선택적으로 잊는 버릇,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기로 해놓고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발을 뺀 태도, 이런 것들이 조용히 쌓이며 마침내 믿음의 끈을 끊어버린다. 나는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 배신의 순간은 그 사람의 첫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신호의 마지막 골이었다는 것을. 내 마음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날 한꺼번에 모여 눈앞에 드러났을 뿐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 나 또한 그랬다.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싶었고 작은 어긋남은 그저 우연이라 여기고 싶었다. 그러나 그 우연이 반복될 때 나는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이후로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작은 장면을 만날 때 너무 빨리 덮어두지 않으려 하였다. 그를 미워하려 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조금 더 분명히 보려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배신은 언제나 아프다. 그 아픔이 크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건넨 믿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그 사실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한 번 무너진 믿음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세우려 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나 믿음의 모양은 한 번 금이 가면 이전과 같기 어렵다는 것을 세월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배신 앞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일로 내가 세상 모든 일을 의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하였다.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차갑게 만들 수도 있다. 나는 단단해지되 차가워지지는 않으려 하였다. 4부.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자 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레 선택한 거리였다. 나는 말을 지나치게 쉽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다. 오늘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을 내일은 아무렇지 않게 뒤집을 수 있는 사람, 상황에 따라 기억을 바꾸고 그때그때 유리한 쪽에 서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지켜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나는 도움을 받을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면서도 되돌려줄 때가 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은혜를 부담으로만 여기는 마음은 결국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에는 주고받음의 흐름이 있다.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나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다. 반대로 나를 자주 칭찬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나의 부족을 지적해주는 이에게 더 마음이 갔다. 겉으로 드러나는 호의보다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눈빛을 더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콤한 말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진심 어린 충고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후자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저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자리를 정한다는 뜻이었다.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맡기지 않고 어떤 이에게는 작은 일만 맡기고 또 어떤 이에게는 중요한 일을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구별하는 법을 배우자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상처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모든 사람을 다 품으려 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연만 조용히 지켜가자고. 사람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는 보내주는 것. 그것 또한 관계를 대하는 성숙함이라 여겼다. 5부. 거짓과 배신 앞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나는 거짓과 배신을 경험할 때마다 처음에는 깊은 분노와 서운함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감정에 오래 머무는 일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나를 속였을 때 그 순간 내가 잃은 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로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나 또한 스스로를 배신하는 셈이 된다. 나는 그 사실을 자주 떠올리려 하였다. 그래서 나는 거짓과 마주칠 때마다 먼저 내 마음의 거리를 조정하는 일부터 하였다. 더 바라지 않고 더 깊이 기대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고쳐먹는 일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쪽이 현실에서 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남의 마음이 그러하다. 나는 오직 내 마음만 다스릴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이에게 담장을 쌓으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믿음을 거둬들이는 삶은 편할지 몰라도 매우 황량한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믿되 전부를 맡기지 않고 사랑하되 나 자신을 잊지 않으려 하였다.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나누어도 되지만 살림살이의 열쇠까지 건네줄 필요는 없다. 어떤 이에게는 뜻을 함께 나누되 판단의 최종 책임까지 맡기지 않는 편이 낫다. 나는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이 사람을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이라 여겼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나 또한 그러하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라 생각하였다. 거짓과 배신 앞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상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단정함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양심과 품격을 내맡기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 그것이 나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라 생각하였다. 상처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6부. 믿어도 되는 사람의 조용한 특징들. 사람들 사이를 오래 살다 보니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묘하게 비슷한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깊어졌다. 믿어도 되는 사람은 먼저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 작은 약속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려 하였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변명보다 사과와 보완을 먼저 생각하였다. 나는 그런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고 여겼다. 약속을 지키는 일은 말을 지키는 일이고 말을 지키는 일은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남의 형편 사이에서 끝까지 계산만 하지 않았다. 될 수 있으면 함께 살 길을 찾으려 하였고
꼭 나누어야 할 때는 자신 쪽을 조금 더 덜어내곤 하였다. 그 모습이 때로는 서툴러 보였으나 나는 그 서툼 속에서 마음의 진실함을 보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여겼다. 믿어도 되는 사람은 남의 험담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해야 할 자리가 오면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그냥 가슴에 묻어두었다. 나는 그 침묵에서 그 사람이 지키고 싶은 품격을 느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신중한 이는 말을 아낀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마음이 편하였다. 언제 눈치를 보아야 하는지 헤아릴 필요가 없었고 언제 뒤통수를 맞게 될지 불안해할 이유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인생이 조금 덜 고단하게 느껴졌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수라도 곁에 두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게 남은 날들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늘리는 일보다 이미 주어진 몇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자 하였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증명한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7부. 끝내 지켜야 할 것은 나의 품격이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거짓말하는 사람도 보았고 교묘히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도 보았다. 배신 앞에서 무너진 날들도 있었고 실망 속에 한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정말로 내 인생을 가른 것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했는가였다. 나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온전히 잡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떤 품격을 지키려 하였는지는 끝까지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치게 한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을 오래 원망하기보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조용히 적어보려 하였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그때 나는 왜 그렇게까지 믿고 싶었는지 내 안의 허점을 다시 살펴보려 하였다. 상처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하다. 그 아픔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 하였다. 사람 사이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뿐이다. 나는 언젠가부터 그 상처들을 부끄러운 흉터로만 여기지 않고 다시는 같은 자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는 작은 표지로 받아들이려 하였다. 끝내 지켜야 할 것은 칭찬도 명성도 재물도 아니었다. 거짓과 배신을 겪고도 내 마음이 너무 어둡게 굳지 않는 것, 상처받았으나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품격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는 거짓과 이기심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해서 나까지 거짓과 배신으로 응답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야 한다면 나는 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맡고 싶다. 이것이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조용히 얻은 결론이다. 누군가는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나 자신만은 배신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은 끝내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인생의 끝에서 나는 내가 지켜온 품격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정약용은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마주한 거짓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지켜낸 품격. 이 모든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그리고 그 본성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태도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이 조용한 통찰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과 방향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